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동해안 전방 조서를 지키고 있는 화도 방어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동해안 전방 조서를 지키고 있는 이중 3대 혁명 붉은기 화도 방어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정참모부 부총참모장인 육군상장 박종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제324 대연합부대 부대장 육군상장 한창순 동지, 부대 정치위원 육군중장 우철 동지와 화도방어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먼저 1999년 10월 이곳 성방어대를 시찰하시었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건립한 현지지도 표식비를 돌아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도방어대와 관련하여 수십 차례의 귀중한 교실을 주시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늘 이곳 방어대에 깊은 관심을 돌리셨다고 하시면서 싸움 준비 완성과 전투력 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수령님과 장군님의 연군 업적을 빛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섬을 뒤덮은 수림과 병영을 감싸고 있는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보시고 나무가 꽉 찼어 소나무가 울창하니 화도가 아니라 성도라고 해야 할 것 같소라고 정을 담아 불러주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수림화, 원림화, 과순화가 실현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자기 조서를 제 집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희한한 풍경을 펼쳐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감시소에 오르시어 방어대 방어기획 문건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면서 지휘관들로부터 방어대의 전투 임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해상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해상에서 철저히 소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화력 타격 수단들의 배치와 화력 진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화도 방어대 싸움 준비 완성에서 나서는 새롭고 독창적인 전법들을 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화도방어대는 조선인민군 제324 대연합부대의 방어 전역에서 전처기지이며 당중앙에 뜰앞과 있다 있는 통해관문의 전처선이라고 하시면서 방어대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는 섬을 난공불락의 요새, 불침의 전함, 오늘의 월미도로 확고히 전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들 속에서 정치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불사조들로 키우며 특히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하여 일당백의 전투력을 억세게 다짐으로써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 영해에 기어드는 원수들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검푸른 바닷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방어대에 불의의 포사격을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주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감히 압살해버리고 어리석게 날뛰는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복수심을 안고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온 일당백 포병들은 신속히 사격 준비를 끝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쌍안경으로 군인들의 화력복무 동작을 주의 깊게 보시며 사격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천지를 진감하며 노하는 포성과 함께 멸적의 포탄들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포병들이 벌을 정말 잘 쏜다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모두가 명포수들이며 방어대장이 화력지휘를 잘했다고 치하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포병들이 명포수 운동을 힘있게 벌일 때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 깊이 새기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였기에 명중탄을 날릴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포사격을 진행한 방어대 5중대를 명포수 중대로 명명해 주시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방어대 3중대의 병실, 교양실, 세목장, 식당, 창고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후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방어대에서 군인 1인당 매일 360여g의 콩음식을 먹이고 있으며 식당마다에서는 물고기 비린내가 풍기고 돼지, 오리, 계산이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많이 길러 식탁을 푸짐히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푸짐한 식탁과 따뜻한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방어대의 중대들은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이고 방어대는 그들의 고향마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화도 방어대에서도 려도 방어대와 마찬가지로 당의 군사정책이 가장 정확히 관철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축산업과 수산업, 콩농사 3대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이것을 자랑 많은 방어대, 부자 방어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화도방어대 군인들이 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3중대의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방어대 군인들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크나큰 영광과 꿈만 같은 사랑을 받아하는 화도방어대의 전체 군인들과 가족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대같은 은덕에 기어이 보답하고야말 충정의 교리를 다지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배전에 서시어 부둣가로 달려나와 폭풍 같은 만세를 부르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오래도록 선조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자,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협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미얀마 에어프세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발행식이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발행식에서 미얀마 동정의학과학연구소 소장은 위대한 김종일 각하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돌째 즈음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각하의 역사적인 로작을 출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김종일 각하의 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소고 20돌째 즈음에서 에티오피아 신문 리포터 6월 14일부가 그의 태양상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 신문은 20세기의 골출한 수령, 이런 제목의 글에서 김일성 주석께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골출한 수령으로 세계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가 러시아에서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러시아 연방공산당 연회변강위원회 제1비서 그리시코브가 선출됐습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소고 20돌째 즈음에서 그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 회고위원회 결성식이 우간다 전국항쟁운동 소기국 총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우간다 정부, 정당, 단체 인사들이 결성식에 참가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고문으로 우간다 대통령 상급 고문 끼룬다 끼베진자가, 위원장으로 대통령부 국장 헨리 마시코가 선출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온 강산이 뜨겁게 굽이치는 가운데 농업과학원의 일꾼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은 나라의 농업 발전에 쌓아올리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영도다도 많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이 농민들의 농사일을 도와서 이렇게 mor을 내신 영도자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농민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면서 농민들과 허물 없이 자리를 같이 하시고 농사일도 운원해 주시고 그들이 소박한 의견도 정책에 담아 주셨고 또 몸소 저택에서 농사 시험을 진행하시어 농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능법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 아니십니까? 정말이지 우리 수령님이 한평생은 우리 인민들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 바치신 헌신과 로고의 한평생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오보이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경제부문 일꾼 협의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문제로 토해할 문제들이 많고 많았지만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지금 알고 소출을 더 낼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된 것은 밀양원서 복합비료를 주지 못한 데 있다고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업과학자들이 반드시 밀양원서 비료, 복합비료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오보이 수령님이 교시를 받아안고 수령님께서 인민들이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얼마나 불면불의 로고를 바치신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보이 수령님께서 한평생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그 로고를 돌이켜볼 때면 오늘도 우리 청년 과학자들이 가슴을 크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세대 청년 과학자로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이 유언을 충정으로 받들어 하루빨리 농업 생산을 누려나감으로써 경연은 김정은 원수님의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을 맨 앞장에서 실현해 나가는 청년 과학자의 본분을 다해 나갈 그런 마음뿐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어 나아가자. 신의주시 상단협동농장에서 농작물 비배 관리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김매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김매기를 다그치는 한편 농작물의 생육 조건에 맞게 여러 가지 농약을 시비해서 논뼈의 영양 상태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에서는 불리한 날씨 조건에 맞게 배수로 치기와 일학 높이기도 진행해서 농작물이 자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주 버섯 공장에서 버섯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의 힘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온이 높고 습도가 많은 계절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공장에서는 버섯군을 배양하는 과정에 잡균들이 왕성하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된 것을 막자고 종합구역에 대한 위생성 보장은 물론 배양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염군원을 제때히 찾아 표백군과 포르말린에 의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건봉버섯을 생산한 폐기질로 느타리버섯과 비닐봉물버섯, 볏짚버섯을 생산하기 위해 정균 준비도 하고 말리기와 발효, 정균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책공업종합대학 자원탐측공학부에서 나라의 귀중한 지하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응용할 수 있는 지하자원 탐사기구들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설비들이 이번에 우리가 만든 탐사 설비들입니다. 모든 설비들이 다 그렇지만은 이 중에서 ECT 탐사 설비는 비교적 얕은 깊이 지질 구조와 광채 분포를 영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저 자기지전류 탐사기는
수천 메다까지 깊이를 조사할 수 있는 신부 탐사 기계입니다. 이 기구들은 다 우리나라 설정에 맞게끔 산악 조건에서 쓰기 좋게 경량화되어 있고, 지난 시기에 시추 탐사 방법에 비해서 탐사 속도와 효율이 비상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구들은 강동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해서 여러 탄광들과 또 지진 예보, 화산 예보, 또 지하 열수 탐사 이런 데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백두산 선군 청년 돌격대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 건설장에 꾸려진 정량소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16일 우리 발전소 건설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발전소 건설장에 정량소를 잘 꾸려놓고 청년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을 정상적으로 정량시킬 때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돌격대에서는 정량소를 청년들의 심리에 맞게 잘 꾸려놓고 돌격대원들을 정량시키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이렇게 정량 생활까지 하게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화오락실과 탁구장을 비롯해서 얼마나 우리 청년들의 심리에 맞게 잘 꾸려졌는지 정량 생활이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습니다. 2014년 세계 청년 격기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6월 30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49개 나라와 지역의 260여 명의 우수한 남녀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여자 75kg급 경기에 출전한 김수정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16kg을, 축혀올리기에서 134kg을 들어올려서 종합 1위를 하고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쟁취했으며, 김효심 선수는 여자 63kg급 경기에서 종합 2위를, 림은심 선수는 여자 58kg급 경기에서 종합 3위를 했습니다. 이르티시스키의 조리 국제교회체조경기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6월 30일 열차로 귀국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체육인들이 조국의 용해를 떨치고 돌아온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 성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국제교회체조경기대회는 카자흐스탄의 중요 지방도시인 파블로다르시에서 6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335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는 여자 2인 저용 경기, 혼성 2인 저용 경기, 남자 2인 저용 경기, 남자 집체 저용 경기, 여자 집체 저용 경기, 이렇게 5개의 저용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윤철, 백미용 선수들은 혼성 2인 저용에서, 장옥향, 지송 선수들은 여자 2인 저용에서 난도 높은 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해서 각각 1위를 하고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저는 당에서 마련하여준 체육관에서 마음껏 훈련하면서 당의 사랑과 운정 속에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이번 국제경기에서 용의 1위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이 6월 30일 원산시의 송도원 청년야외극장에서 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조선인민군 군인들, 원산 시민들과 주조 러시아 연방 대사관 무관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취주와 가국 루슬란과 류드밀라의 소곡으로 막을 올린 공연 무대에는 색스폰 독주 차르다쉬, 트롬본 독주, 고문 눈동자를 비롯한 곡목들이 올랐습니다. 러시아 연방무력 군악국장 겸 군악총지휘자 왈레리 할릴로브가 작곡한 취주악 선군 승리 행진곡 신선 원무곡은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취주악의 기백 넘치는 울림, 가수의 독특한 음색으로 해서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졸세비인들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서 동지의 노래와 매혹과 흠모를 부르는 출연자들의 진실한 형상과 관람자들의 적극적인 교감으로 장례는 세차게 설렜습니다. 러시아인민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낙천적 성격, 생활 풍습을 반영한
요송독창, 까쭈샤, 왈렌길은 출연자의 개성적이며 열정적인 형상으로 해서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조로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 사이의 전투적 친선의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항구 도시에서의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4년 7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분리한 날과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에서는 3일 15시부터 17시 사이, 9일 9시부터 11시 사이, 12일 11시부터 13시 사이, 16일 14시부터 16시 사이, 19일 6시부터 8시 사이, 24일 10시부터 12시 사이, 27일 19시부터 21시 사이, 청진지방에서는 5일 23시부터 24시 사이, 10일 10시부터 12시 사이, 12일 19시부터 21시 사이, 19일 6시부터 8시 사이, 23일 9시부터 11시 사이, 28일 12시부터 14시 사이입니다. 이날들이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해주에서는 아침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랑림에서는 16시 15분부터 16시 40분에 4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직경이 10mm인 우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사리본 33.0도, 남포 32.9도, 개송 32.1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부 내륙과 중부 내륙 지역들의 소낙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7월 2일 수요일 음력으로 6월 초여새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문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내륙과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대부분 지방에서 날씨가 덥겠으므로 일사병과 순환기 질병, 소화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가물이 계속되는 데 맞게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서흥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오전까지 안개가 꼈다가 흐리겠으며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꼈다가 대체로 흐리겠으며 조선 서해 중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꼈다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조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짙은 안개가 끼겠으며, 특히 조선 서해 중부 해상에서는 지금 낀 안개가 내일 오전까지 지속되면서 보임거리가 매우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